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사마입니다. 자, 오늘 낚시를 시작하기 전에 OS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과자죠. 네, 근데 사실 저게 과자가 아니고요. 네, 바로 보조 배터리입니다. 네, OS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라고 해가지고요. OS 모양과 OS 색깔과 그 다음에 OS 냄새까지 나는 보조 배터리입니다.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 스마트폰 뒤에 자석처럼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낚시를 할 때 혹은 이제 밖에 다닐 때 이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고 좋습니다. 자, OS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를 딱 장착하면요 안 떨어지죠. 네, 충전 바로 되고요. 아, OS 냄새 납니다. 아, 좋네요. 자, 오늘 요거 딱 해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오름수위 소양호 가을 오름수위 1탄에 이어서 오늘 2탄입니다. 네. 자, 잠깐 지난 시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아침에 이곳저곳 다니다가 이제 지금 보이는 포인트로 왔고, 이 포인트가 물이 차면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차길이 저렇게 물이 차올랐기 때문에 차가 지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화를 신고 좌대와 낚싯대와 짐을 들고 포인트까지 걸어 들어가야 되고요. 생각보다 그 가는 길이 조금 멉니다. 근데 뭐 낚시꾼은 붕어를 찾아가는 게 낚시꾼이니까 그렇게 찾아 들어갔습니다. 자, 찾아 들어가서 좌대를 세팅을 하고 있고요. 이 포인트는 이제 거의 상류권이고요. 네. 지금 붕어가 이쪽으로 한 바퀴 회유하고 돕니다. 네. 그때 이제 붕어를 잡는 낚시고, 지금 하루에 수위가 어제 그제까지 한 1m 이상 불었습니다. 근데 이 가을의 오름수위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여름의 오름수위 몇 번에 이미 산란할 붕어들은 산란을 다 끝냈고, 또 가을 오름수위는 수온도 많이 내려가고, 그래서 사실 큰 산란 붕어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낚시는 아니고요. 그래도 수위가 오르면 붕어들은 상류로 올라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큰 붕어들, 뭐 산란을 끝낸 큰 붕어들이 이제 상류로 올라오는 그걸 노려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리를 옮겼습니다. 완전히 다른 포인트로 왔고, 물이 많이 불었습니다. 원래 이곳에서 제가 옛날에 낚시를 했을 때는 이 정도까지 물이 안 찼었는데, 자,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기가 나올란지. 그때는 한 15. 자, 낚싯대는 15척이고 수심은 1m 50 정도, 그리고 찌는 한 12푼 13푼 정도의 고부력에 찌고요. 떡밥은 호감 레시피입니다. 포테이토 단품으로 잡어들 사이에서 붕어를 골라 잡아야 됩니다. 잡어들 사이에 유지를 시켜야 됩니다, 밥을. 그때 붕어가 들어오면 딱 먹는 낚시. 소양호 붕어들이 힘이 얼마나 좋은지, 사이즈가 뭐 30 한 5만 넘어가도요 끝내줍니다. 야, 이리 와라. 못 간다. 어이, 좋아. 좋아. 안돼. 좋아. 그만 가라. 아이, 뜰채. 사이즈 좋다. 아이고, 근데 이거 뜰채를 떨어뜨려가지고, 사이즈 좋아. 야, 너를 내가 건져야 되는데 뜰채가 바닥에 떨어졌어. 우와, 대떡이다.
나이스 사이즈. 바로 이 맛이죠. 이게 바로 소양어죠. 아, 사자. 네, 사자가 고기를 잘 꺼내야 되는 나와줍니다. 역시. 나도 어제 그래갖고 다 두 마리인가 세 마리. 자, 어쨌든 지금 포인트는 집어가 돼서 막 연타로 막 10마리, 20마리 나오는 자리가 아니고 붕어들이 계속 회유하다가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밥을 쉬지 않고 계속 넣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가는 건데 공기 있는 데서 오는 게 더 편할 걸 저쪽에. 그러니까. 나 해준 데가. 예. 자, 지금도 뭔가 잡어의 입질 같은 그런 입질이 있다가 조용해지면은 그때 딱 떨어지는 입질이 나옵니다. 이런 식이죠. 네. 오사만 타면 가보고. 아, 좋습니다. 붕어가 많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집중해서 계속 밥을 넣어주고 또 그 낚시를 계속 이어가 주는 게 좋고, 특히나 지금처럼 수심이 2m 안짝 그렇게 깊지 않을 때는 그 바닥에 밥을 계속 쌓아주면서 낚시를 하는 게 좋고, 지금 이 정도 수심에서 붕어가 나오는 이유는 오름수이기 때문에 붕어들이 상류로 올라오면서 이 수심에 회유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어우, 35, 6 되겠는데요? 에? 요 정도 사이즈면 뭐 괜찮지. 고기가 집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해가 뜨면서 해가 좀 쫙 비치면서 활성도가 올라가는지 지금 35 정도 되는 사이즈의 붕어들이 한 2마리 정도 또 나와줬고, 아, 힘이 역시 좋네요. 아, 역시 소양호. 글로 옮겨볼게요, 형님. 뭐 이거 뭐 몇 번 한 3-4번 왔다 갔다 하면 옮길 것 같은데. 자, 한번 깊은 데로 옮겨서 또 손맛을, 지금 한 5-6마리 잡았으니까 또 오후에는 2차전으로 깊은 데로 옮겨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편에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붕어가 나올지, 덩어리들의 연타를 보여드릴 수 있을지. 자, 옆자리로 좀 옮겨봅니다. 지금 제가 하는 곳 수심이 한 1m 50에서 60 나왔는데 제가 좌대를 들고 옆으로 한 10m만 더 내려가면 수심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네, 그래서 위에서 조금 이제 괜찮은 붕어들을 한 6마리 정도 잡았으니까 이제 아래쪽 또 깊은 수심에서 또 한번 낚시를 해보려고 좌대를 들고 그 옆으로 한 10m 정도 옮겼습니다. 뭐 옮기는 거 일도 아니죠. 자, 옮겨가지고 이제 좌대를 한번 세팅하고 또 좀 깊은 수심에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포인트는 물이 찰 때 낚시가 되고 또 나중에 물이 더 차면 낚시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낚시를 할 때 그 각 수위별로의 그 포인트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낚시를 많이 다니다 보면 이 수위 때는 어디가 좋다, 어디가 좋다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 자리도 좀 있으면 이제 물이 차면 낚시를 못 하는 자리고,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한번 또 재밌게 낚시를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비온 뒤 소양호, 그 조용하고 아름다운 분위기가 너무 좋죠. 이런 곳에서 그 덩어리 붕어를 낮에 만나면 그만큼 짜릿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뭐 가을의 오름수위는 그렇게 좋은 오름수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포인트에서 지금 덩어리 붕어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 굉장히 그 즐거운 낚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자리를 옮겨서 또 한번 여러분들께 멋진 붕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앉은 자리가 기존에 위에서 하던 자리보다 찌가 엄청나게 올라가네요. 수심을 재봤더니 거의 1m 50 이상 올라가서 거의 3m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수심 차이가 많이 나다니. 자, 좀 깊은 수심에서의 낚시, 또 어떤 붕어들이 나와줄지 또 한번 열심히 낚시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와, 수심이 거의 1m 50 이상 차이 나네. 이야, 엄청 깊구나 여기가. 자, 오후 12시 1시가 넘어가면서 잠깐 붕어들의 소강 상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한 2시가 넘어가면 다시 한 번 더 입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 입질 시간대를 기다리면서 꾸준히 밥을 넣고 있습니다. 수심은 거의 3m가 넘고요. 지금 목줄 길이나 이런 거는 뭐 똑같습니다. 네. 자, 포테이토 단품이고, 오, 히트. 자, 보셨습니까? 내려가면서 2마디 훅 가져가는 오화새 입질. 좋아. 덩어리야. 바로 이 맛이지. 야, 덩어리입니다. 아, 좋아요. 네. 여름의 오름수위만큼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대물들은 아니지만 거의 사자에 육박하는 사자급 붕어들이 이렇게 나와주면 아주 좋죠. 네. 자, 고기가 들어왔습니다. 얄짤없이 딱 때려버린 오화새로 고기가 나오네. 목내림 되면서 고기들이 바닥에서 살짝 떠있나. 자, 지금도 역시나 목내림 되면서 이미 먹고 들어 올려버리는 입질. 자, 요렇게 그 붕어가, 덩어리 붕어가 지금 나오는데, 지금 내려가면서 받아먹는 입질, 들어 올린 입질이 나오는 것을 보니 지금 제가 바닥에 거의 대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덩어리야. 자, 요런 느낌에서는 봤을 때는 붕어가 좀 떠있다 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찌를 조정합니다. 아, 사이즈 죽여주네요. 우와, 덩어리다. 최고입니다, 최고. 진짜. 우와. 와. 자, 일단 떡밥을요 한 번 더 만드는데 포테이토 대립으로만 해서 떡밥을 만들겠습니다. 조금 더 가볍게. 그렇게 가고, 이제 찌를, 지금 제가 바닥에서 낚시하던 찌를요 한 40cm에서 50cm 정도 찌를 내립니다. 찌를 내려서 바닥에서 한 40, 50 정도 띄워서 하는 낚시로 지금 낚시를 할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지금 고기들이 위층에서 많이 갇히는 상태고, 바닥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입질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살짝 띄워주는 게 훨씬 좋아서, 네, 바닥에서 한 4, 50 정도 띄워서, 그러니까 그 목줄이 펴지면서 들어오는 입질의 구간을 딱 파악하고 어느 정도 띄워야 될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하하. 자, 지금 바닥에서 4, 50 띄웠는데도 내려가면서 툭 건드리는데 지금 헛방이 나오고 있고, 자, 밥 사이즈를 좀 줄여봅니다. 지금 거의 층은 찾은 것 같은데, 자, 붕어가 좀 허챔질이 나와서 밥 사이즈를 좀 줄여보는데, 이게 층이 안 맞아서 허챔질이 날 수도 있고요. 또 붕어 사이즈가 너무 작으면, 네, 저런 허챔질이 또 날 수가 있고, 여러가지 원인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층을 찾으면, 네, 그때부터는 뭐 거의 1탈피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죠. 아, 히트. 허허이, 잔발이 나온다. 자, 범인은 잔발이었네요. 허허이, 안 되는데. 자, 그래도 바닥에 대는 것보다 지금 정도의 수심층이 맞습니다. 아까 덩어리 붕어가 나왔을 때도 내려가면서 받아먹는 입질이었고, 지금 잔바리 붕어는 덩어리 붕어들의 층보다 조금 더 위에서, 네, 막 건드리고 막 쪼는 입질이고요. 바로 그 아래쪽 바닥에서 한 40 정도 뜨는 쪽에서는 이제 덩어리 붕어들이 입질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수심에서 계속 밥질을 하면, 아, 히트. 자, 목내림 끝날 때쯤에 훅 사라지는 입질. 아, 이번에는 느낌이 대물 같죠? 아, 덩어리입니다. 어휴, 덩어리다. 우와. 우와. 자, 이렇게 자리를 옮겨서도 멋진 그 입질과 붕어가 나와주니 참 좋습니다. 네. 비록 그 장마철 오름수위만큼의 폭발적인 조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시기에 붕어를 잡기 힘든 그런 시기인데도, 이런 멋진 조항이라니. 네. 몇 번의 오화세 그 내려가면서 나온 마리수에서 허챔질 몇 번이 나고 나서는 이 고기들이 층이 바닥에서 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살짝 띄우면 고기가 나옵니다. 쓸만하죠. 밥도 포테이토 대립 단품만 사용을 하고 있고, 바닥에서 한 40 정도 뜬 것 같습니다. 네. 40에서 50 그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랬을 때 집어가 되면
자, 아까 입질 보셨죠? 이게 진짜 중축 낚시에 명확하게 들어가는 입질. 찌가 고부력이라도 이렇게 딱딱 먹어주는 입질이 나옵니다. 아이씨. 어우. 붕어들이 힘이 정말 좋습니다. 야, 이렇게 낱낚시에 멋진 붕어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낚시였습니다. 네. 조만한 게 힘을 그렇게 쓴다. 자, 가을의 오름수위. 네, 여러분들께 또 멋진 붕어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자, 이제 한번 또 철수길에 올라봅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철수길에 오르는 또 과정 속에서 한 번 더 붕어의 얼굴 보고 또 돌려보내주고, 자, 이 가을의 오름수위 다음에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포인트를 찾으면 또 좋은 붕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역시 소양호입니다.